언론 여러분, 오늘은 자유롭게 또 엄중한 상황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또 의견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격식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질문 시작하시죠. 예,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주 기자부터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KBS 추재훈입니다. 먼저 방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시죠. 네, 그냥 네, 다음 말씀을 하시죠. 다음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유롭게 하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편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냥 오늘 굉장히 짧은 담화를 보면서 쉽게는 꼼수다. 또 한편에선 조산모사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 어디로 찾았냐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박근혜 담화에서는 국회의 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위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국회도 아니고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그냥 추측컨대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기자분들과 백부를 잠깐 봤는데 그 백부를 보니까 그 제 의심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더 쥐고 정권을 더 유지해 보겠다라는 꼼수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숨고자 하는 우리 당에다 집어던지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책임 국회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오른쪽 먼저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상의하겠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오늘 그 탄핵 표결을 앞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꼼수로 보입니다. 내란 수계입니다. 내란 수계. 내란 수계의 직무 정지 없이 내란 수계를 아직도 현직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란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이 내란 수계를 현직에 대통령직에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가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내란 수계를 체포를 하거나 직무 정지를 시켜야만 그 내란 상태는 해소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그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단 말을 다시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의 직무 정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안은 탄핵 소추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승호 최고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의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잔머리와 술수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1만 10명 거짓말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 당이 지는 게 아닙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거든 적어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 났다,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러고 같은 편이 국민의힘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권력을 넘겨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또 사실상의 대통령 자격이 없던 그런 행보를 보인 윤석열이 이번에야말로 가장 대통령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민낯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 편은 국회에 자신에 대한 탄핵 표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정을 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응한다면 이 윤석열과 함께 내란에 적어도 동조하는 반란 세력의 한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그래서 이 탄핵에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드리고요. 또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위임을 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위임하는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것은 권력을 주고 정치적인 야합을 한 정말 파렴치한 뒷거래다 이런 경고를 드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이것을 위임한 거라면 한동훈 대표가 누굽니까? 사실상 술 안 먹는 윤석열 2라는 것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험도 일천하고 사실상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경험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호를 절대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윤석열의 거취를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를 하는 탄핵 소추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법적 책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법적 책임이 뭡니까?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는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수괴를 처벌하려면 지금 당장 구속하고 당장 체포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재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준하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적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간단하게. 네. 정신 나간 윤석열이 본인이 내란 수괴 범인임을 자인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추가해서 내란 수괴에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끌어들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뻔뻔하게 국민의힘 우산 속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시간 벌기와 탄핵을 막기 위한 술수고 꼼수입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세요. 네,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자존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간담회 때 예정되지 않은 주요 사안이 생겨서 이 첫 질문에 대한 답이 10분을 넘어갔는데 앞으로 다른 질문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예. 저 뒤쪽에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 하십시오. 예. 마이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이수근 기자입니다. 아까 언급도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책임 총리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87년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뭐 후계자를 지명하겠다거나 이런 의도로도 좀 보이는데 한동훈의 그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퇴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좀 무의미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소추 배제,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연히 시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정면으로 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거 부결시켜서 시간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신자 뭐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행위입니다. 이 반역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무정지를 찬성한다고 말은 하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 조기 퇴진 하대 책임 총리 조기 퇴진하고 조기 처리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직무정지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이것을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로 이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아까 다른 최고위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어디 누구시?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아까 다른 최고위원분들 발언에도 있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 관련해서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사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 자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더 이상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퇴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퇴진하는 것 말고 다른 건 하겠다라는 뜻이라면 이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형사법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 아닙니까? 검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 아닙니까? 지금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법질서 집행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본인이 명백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닌 것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체포, 구속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적 책임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 검찰청, 경찰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이 세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건 나중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분명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구냐?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께서도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근데 그 우리 당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나 상설 특검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책임을 지는 첫 출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저쪽 정상빈 기자.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MBC 정상빈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면서도 직접적인 탄핵 가결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방금 조경태 의원도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한 걸로 기사도 나왔습니다.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부결 시 이후 당 전략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가 하실까요? 탄핵 부결에 대해서 아마 염려가 많아서 아마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의 질문의 진위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탄핵이 가결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 정말 작은 우려대로 국힘당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12월 10일이면 정기 국회가 종료되는데요.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시게요?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 대표부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셨던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수괴,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단에 표결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맞는 거죠? 네. 1시 반까지 뭐 미뤄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왜 미룹니까? 그리고 실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군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당초 목표는 봉쇄를 해서 의원들이 못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들 의결 정족수가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그런데도 지금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군들은 이미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무력 진입을 하고 있는 판인데 시간을 지연하면 거기서 총기 난사라도 발생하면 실제로 그걸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죠.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 추측대로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주요 원내 당직자들, 이걸 알고 동조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한 명일 테니 대통령이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역할을 아예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명확하게
내란 제 책임을 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구속수사 외에는 국정정상화의 대안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속이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속이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도 또 민주당도 속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헌법적인 권한이 남아있는 한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그 날이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한 국정의 혼란은 그리고 그로 인한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는 커질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제2의 계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존 계엄에 참여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계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요. 추가로 관련해서 당에 또 추가로 정황이 포착된 게 있다면 또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님 생각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국헌 문란 행위라면 정당 해산 사유인 게 위헌정당이라는 판례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런 것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여쭙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쭙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경우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해산 청구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판결 과정에서 이거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거라서 위법수직 증거다 또는 공소기각 사유다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선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특별검사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까지 계엄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수십 번 이야기하던 자들이 계엄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이상이 생기면은 군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게 됩니까? 원래 계엄 세력의 기본 구상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가져오거나 남북 관계의 충돌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시민 간의 충돌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윤석열과 그리고 이번 계엄의
계엄 내란에 참여했던 그 하수인들 아직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가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속 수사 전면 실시하고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뺏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는 하루도 편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은 즉각 박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에게 군 통수권이 남아 있는 한 계엄 위험은 누구도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무슨 수로 그걸 보장할 겁니까? 여기서 저도 하나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한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최초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대다수의 언론이나 정치권 또 식자층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망상이다. 이재명 저 이상하다. 김민석 이상하다. 민주당 지도부 이상하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방 안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할 거다. 그전에도 안 한다는 말 수없이 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은 진실일까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더 나빠졌습니다. 명백한 가장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가장 중대범죄로 평가받는 내란죄를 과감하게 벌인 집단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의 범죄를 감추거나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는데 순순히 이때까지 수없이 저지르던 그 불법 행위를 갑자기 중단하고 순한 양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감사부장, 우리 원내 수석이 안 오신 것 같네. 아까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12월 11일로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요.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뭐 한 열흘 걸립니까? 아닙니다. 정말 빨리 하면 3일이면 할 수 있고요. 3, 4일? 네. 될 때까지 최대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시회의는 최대한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될 때까지 부결될 때마다 아마 국민의 분노는 끝간데 없이 아마 증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결할 때마다 국힘당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있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국민의힘이 하겠지요. 네, 다음 진행.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아니요, 충분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뒤쪽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오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답변 주신 내용하고도 조금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탄핵안 가결 투표 자체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달렸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한데 이런 설득 전략이 사실은 좀 압박으로만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학습 효과 때문에 찬성 투표를 했던 뭐 주호영 부의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자당 지지자들에 의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전략도 사실상 재표결을 계속해서 붙이는 것보다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탈표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소통과 협력, 대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압박 부분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지역구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는 것, 이게 제일 큰 압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 저희도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이 나라 주권자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진행하시죠. 그러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겪은 비상계엄 트라우마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들 권력 잃을 것이 걱정되고 국민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기본권을 억눌리고 학살을 당한 그 트라우마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2.3 이전에 우리가 탄핵 논의가 있었던 거 하고 12.3 이후의 탄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3 이전에는 국정농단 내지는 개인의 어떤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탄핵 사유였고요. 지금은 내란을 사유로 하는 탄핵입니다. 이것은 국가 질서와 관련된 헌정문란과 관련된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사유여야 하고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설득은 하겠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진행하시죠. 예, 다음 질문 주실 기자분, 저 뒤쪽에 최기찬 기자. 예,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탄핵이 지상 과제이긴 하지만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 주가, 경제 이런 것들도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좀 관련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좀 챙기고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저희가 경제안보상황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일이 벌어져서 지금 내란 대책이 윤석열 내란 사태 대책이 대책위에서 그걸 아예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라도 좀 파악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저희들 또 의원총회도 있고 해서 의원총회 좀 이따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할 기회도 없는데 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예,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 다시 또 이번엔 질문을 압축해서 해주세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재가를 했고 언론에서는 그게
어떤 헌법재판관들을 좀 압박하려는 방탄용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임무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표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을 원내대표가 대신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실은 사전에 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예, 진실하예위원장, 예, 내정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정형식 예, 지금 내란의 수괴로 몰려서 예, 지금 당장 구속되고 수사받고 정치적으로는 탄핵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에서 지금 6명이 있고요. 저희 국회는 최대한 빠르게 9명의 완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헌법재판관 정형식 아마 이분은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금 국힘당이 지금 내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의 바로 처형을 네, 장관급인 처형이요? 네, 처형입니다. 네,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처형되는 분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더 네.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탄핵 방탄 사전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은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그 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될 때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계엄을 안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오늘 계엄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다른 권력 연장 음모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국민들은 트라우마에 떨고 있을 때 방탄 뇌물을 준비한 무서운 거짓말장입니다.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거짓말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와중에 자기 살꾼 일을 하고 방탄 뇌물을 준비하는 게 인간입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아까 그 짧은 담화 중에 비상계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국회를 침탈한 거는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고. 뭔가 본 행위를 남겨놓은 거죠. 본격적인 행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고. 경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한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이미 제대로 된 비상계엄 조치, 국회 침탈 조치를 하겠다 그 뜻이 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경고란 말 속에. 두 번째로는 계엄이 해제된 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인가 어딘가 이거 제 보도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런 기사에 있었죠. 네.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하려고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했죠. 근데 그 후에 역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그 계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가들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영역의 문제죠.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개헌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질렀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더라도 불소추 특권 예외 조항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죠, 이거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뭐 도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여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범의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재범할 사람이 재범하겠다고 재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하죠, 오히려. 그 위험성을 의심받을 때는 안 한다고 적극적으로 미리 말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진짜 더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자,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왜? 예. 혹시 있으시면? 대표님, 근데 지금 아니, 잠깐만요. 예. 자, 혹시 있으세요? 그거까지만 하시죠. 네.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잠깐 잊혀진 게 예산안 합의인데요. 지금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면 계속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시고, 그럼 앞으로 연말 연초 전국이 계속 탄핵안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산안 합의는 더더욱 난항이 예상되는데 준예산 사태까지도 각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원내 사안이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예, 지금 예결 위에서 꼭 필요한 감액만을 반영한 예산을 의결을 해서 지금 언제든지 가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 예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안을 우리가 가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김민석 수석께서 한 말씀 하시고 싶다. 딱 한 말씀만 더. 왜냐하면 계엄 문제 계엄 말씀하시니까 지금 계엄의 재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이번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지금 동원되지 않은, 즉 행동부대가 아닌 지금 드러나지 않은 기획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즉각 수사하고 밝혀내고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전시계엄의 가능성을 지금 조작하는 것을 예방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그러십시오. 예, 제가 추가 발언을 한 건 지금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긴급 회동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한동훈 대표한테도 미리 경고를 좀 합니다. 잔머리 굴지 마시고 속이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1분 50초짜리 담화가 나오고 당에 본인과 관련된 정치적인 책임을 전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야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탄핵 외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잔머리보다는 탄핵 가결에 동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제 혹시 뭐 우리 최고위원님들 참석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면 곧바로 해제되고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계엄할 리가 있겠냐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 범죄를 감수하면서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절대로 못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그거, 즉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이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탄핵 의결에는 국민의힘 역사와 국민에 반역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국가 반역 행위, 반란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